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SAT2 외국어에 한국어 과정을 채택될 수 있도록 하신 데는 1등 공신이 또 장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당시 과정이 또 녹록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것도 뭐 하나의 중요한 비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이제 SAT를 주관하고 있었던 칼리지 보드에서 그 당시에는 SAT하고 Achievement 테스트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SAT1, SAT2로 바꾸면서 그 바꾼다는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SAT2에 외국어 과목이 신설이 되는데 외국어 과목에 동양 언어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전부 뭐 스페니쉬, 라틴 이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뭐 다 배제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에 근무하고 있었던 우리 동양계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선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인 교수는 저밖에 없었고 대부분 다 중국계, 일본계 교수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태스크 포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칼리지 보드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아시안 언어를 집어넣지 않으면 캘리포니아는 SAT를 거부하겠다. 보이콧하겠다. 이제 캘리포니아가 칼리지 보드의 가장 중요한 마켓이거든요. 30% 정도가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보이콧하면 칼리지 보드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섭을 하면서 이제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순으로 넣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당시 뭐 일본어 배우는 학생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일본어는 이제 자동적으로 첫 해에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도 워낙 영향량이 많으니까 중국어가 통과가 됐고 이제 95년도에 한국어가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못하겠다라는 통보를 한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미 고교 과정에 정규 과목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 고등학교밖에 없는데 학생이 28명인가 9명밖에 안 된대요.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 SAT2 외국어 문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약 75만 불이라는 금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수익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급히 이 사실을 이제 한인사회에 와서 알리면서 정규 과목으로는 20몇 개 되지 않지만 지금 주말 학교에 수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 학교를 대상으로 이 서명 운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칼리지 보드에 이제 제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마침 칼리지 보드의 그 회장이 흑인이었어요. 제가 하버드 대학에 이제 강의하러 가면서 거기서 면담을 했어요. 칼리지 보드 프레지던트하고 다널드 스튜어트라는 분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너도 흑인이니까 알지만 이게 단순히 언어 문제가 아니다. 정체성의 문제고 역사의식의 문제고 그러니까 꼭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제가 한국 갈등 문제 LA 폭동 전문가니까 그 예의가 잘 통해서 좋다. 그러면 넣겠는데 그러면 칼리지 보드에서 25만 불을 댈 테니까 네가 50만 불을 대라. 필요한 금액이.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시 우리 한인들의 교육열이 워낙 높으니까 그렇죠. 50만 불 쉽게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다라고 거기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LA에 돌아와서 SAT2 한국어 채택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제가 이제 회장을 맡게 됐고 뭐 자타고 할 수 없이 맡게 된 것이고 이제 모금 운동을 했는데 이게 안 거치는 거예요. 뭐 한 10만 불 정도 겨우 모금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난 캠페인을 했는데도 거치지 않았는데 다행히 이제 삼성에서 그 당시에 이제 삼성이 이제 컴퓨터 칩으로 엄청난 돈을 벌 때 네, 이건희 전 회장이 이제 결단을 내서 50만 불을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50만 불 기부를 받고 그거를 이제 칼리지 보드에 제출을 해서 1995년 5월 달에 최종적으로 한국어 채택이 되는 그런 서명식을 했죠.
이런 뒷이야기가 있는지 오늘 글쎄 또 말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사회과학이라는 분야가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10년 후, 20년 후에는 또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회학자로서의 정말 순수한 학문을 전공하시고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그런 많은 그 허탈하고 좀 그런 그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든 그 과정이 어떨 때 있었습니까? 제가 그 초기 1984년에 이제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한인 사회에서 에스닉 스터디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사실 저를 보는 눈초리가 그렇게 곱지 않았어요. 상당히 좀 이상한 애, 취급을 당하는. 뭐 그런 학문을 하는 그렇죠. 교수가 그게, 있나?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은 에스닉 스터디가 중요하다는 거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은 졸업 필수 과목으로 이수가 됐고, 또 최근 코로나19 아시안 증오범죄가 기승을 하면서 아시안 아메리칸 또는 그런 에스닉 스터디스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죠.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중요성을 또 모두 깨닫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후학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연구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자 또 액티비스트 이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소수 인종학을 전공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지금 잠깐도 말씀을 하셨지만 뿌듯한 점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뿌듯한 점은 또 어떤 게 생각나시는지, 그리고 좀 지치고 힘들고 그러셨을 때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연구하시면서 어떻게 또 이겨내셨는지 극복법이 또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느 학회나 어느 모임에 가도 한국인은 저밖에 없어요. 거의 다 중국계, 일본계, 소수의 필리핀계, 그리고 한국계는 거의 제가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외롭죠. 같이 있어야 힘이 합쳐지고 우리가 좀 더 활력소를 얻을 수가 있는데 때로는 지치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일본계나 중국계 커뮤니티처럼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는 항상 갖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활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2022년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는 해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나그로 제1회 코리안 아메리칸 스터디스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네. 어디서 하시나요? 김용옥 중학교에서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 한국계 미국인 교육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학자, 교사, 그리고 커뮤니티 액티비스트들이 모여서 우리도 이제 그만한 인력이 확보가 된 거예요. 제가 바라던 30년 만에. 그래서 이 코리안 아메리칸 스터디스 컨퍼런스는 매년 개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월 8일 날 롱비치 대학에서 할 거예요. 캐알셀 롱비치에서.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를 연구하고 또 공동 관심사를 함께 토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에스닉 스터디스를 계속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그 교재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보여주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교육계 만남의 장이 드디어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런 업적 중에 하나고요. 제가 그 제 1회대에서 영광스럽게도 키노 스피커로서 제가 주제 기조 강연도 했습니다. 네, 아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장시간 동안 해주셨는데 정말 그 귀중한 그리고 우리 한인사를 위한 정말 하나의 엑기스 같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가 그 장 교수님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또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 정말 계속적으로 실천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 사회에 앞으로 2030년, 2040년을 사는 우리 한인 사회는 좀 어떠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 1.5세, 2세들이 주류가 되는 우리 한인 사회로 바뀔 것이고 그들이 각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두각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한인 사회가 자신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개인적으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장시간 동안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CBS LA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충분히 아주 즐기고 느낀 점이 많았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미주 한인 사회는 두 번째 100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0년은 우리의 모국을 잃은 참담하고 암울한 시기를 거쳐서 이민 1세들의 헌신적인 인내와 노력으로 굳건한 초석을 쌓은 100년이라고 하면 두 번째 100년은 모국의 경제적인 성공을 토대로 미래의 번영과 희망의 100년이 되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일에 일조를 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주 한인 이민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뿌리 교육을 통해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승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장태한 교수님 같은 훌륭한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한인 이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인 2세, 3세들에게 뿌리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장태한 교수님의 계속적인 멘토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